물건을 줄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집안에 많은 물건이 있으면 그만큼 관리는 힘들어집니다. 제게 정리할 능력이 없는 이상 해결 방법은 물건을 줄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버리려고 하면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처분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충형 인간인 저도 무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1일 1개 버리기로 허들을 가장 낮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1일 1개니까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영수증 한 장만 버려도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큰 물건을 처분할 때도 있으니까요. 작심삼일인 저도 매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물건이 줄어들면서 일상과 마음이 부쩍 편해졌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 일상,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기분 좋은 생활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하루에 하나씩 비워보지 않으시겠어요? 집이 어질러지는 것은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적어진 후부터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시간 단축을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그런데 시간 여유는 그저 물건을 줄이기만 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잡념과 물건의 양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더러운 방에서 살았을 때는 그런 잡념에 쫓겨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찰의 스님은 어수선하게 어질러진 곳에서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좌선보다 아침밥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청소입니다. 마음과 생활에 여유가 생겨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바람을 들이는 순간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상태로는 새로운 물건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왔지만 재미가 없었던 작업 의뢰를 거절했더니 더 좋은 조건의 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낡은 신발이나 잘 신지 않는 신발을 처분했더니 전부터 사고 싶었던 신발을 발견. 스트레스만 쌓이는 인간관계를 정리했더니 다른 좋은 만남이 다가왔습니다. 버릴 때는 심플하게 생각한다. 이거 지금 필요해? 아니지?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가입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없다고 물건을 쌓아두고 이것들의 큰 장점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아까운 일입니다. 버릴지 말지 도저히 정할 수 없는 물건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거실에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거실에 있으면 이 속의 내용물은 이제 폐기하는 게 좋겠다 라고 금방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되어 추천합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은 없다. 물건을 줄인 효과를 바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장 짜증나고 답답한 곳입니다. 접시가 너무 많아 식사 준비가 스트레스라면 그릇장, 옷이 쑤셔 넣어져 있다면 옷장, 물건이 하나 줄을 때마다 뭔가 편하다고 바로 느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배우기 쉽습니다. 발에 닿아서 아픈 신발은 바로 버립니다. 신었을 때 느낌이 좋지 않은 신발은 결국 신지 않게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인테리어 잡지에서 이상적인 집을 찾아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마음을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원 노트를 씁니다. 늘 집이 깔끔해서 기분이 좋다. 쉽고 즐겁게 집안일을 하고 있다 라고 자주 적곤 합니다. 되고 싶다 보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원 노트의 효과는 놀랄 정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된 것도,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노트에 쓴 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넣어두지 않고 자주 사용하기. 물건은 사용해야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마음에 들면 더욱더, 비싸다면 더욱더, 사용하기 편하다면 더욱더 매일 사용하며 그 멋진 물건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거다 싶은 것은 빨리 산다. 의식 속에서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직감적인 구매는 무의식적인 충동 구매와는 다릅니다. 직감으로 이거다 라는 느낌이 와서 산 물건은 정말 잘 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다 라는 느낌이 아닌 나도 모르게 일단이란 마음으로 사면 실패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물건은 반복 구매한다. 가지고 있는 신발이 오래되어 낡으면 같은 것으로 반복해서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이것 이상의 옷과 신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으면 다른 물건을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좋다고 알고 있는 물건이므로 가게에 가서 입어볼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싼 곳에서 구입해도 됩니다. 한번 이것은 완벽해 라고 생각하면 반복 구매하고 다른 물건을 시험해보는 행동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꽃을 장식하기. 꽃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잡화를 전혀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꽃이 중심인 인테리어를 생각하면 잡화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물건의 적당량은 지금 필요한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줄어가는 소모품이라도 내일 필요한 분량은 마트에 잔뜩 있으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생각은 버린다. 많은 물건을 떠안고 있으면 좋은 물건이 새로 들어오지 못하듯 많은 생각을 끌어안고 살면 좋은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다가 지나치게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거나 과거에 얽매여서 답답함과 짜증을 쌓아놓지 마세요. 정작 즐거운 일과 기분 좋은 감정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취직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엔 성과가 나오리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걱정을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포커스를 희망에 맞추게 된 후 처음으로 불안, 낙담만 생각하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보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전거를 연습할 때 도랑으로 빠지고 싶지 않은 나머지 도랑만 보고 있으면 결국 빠지게 되잖아요. 나아가고 싶은 곳이야말로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생각을 끌어안고 살면 좋은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일이 좋아지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상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난번엔 의지할 만한 부분도 있었어 등 긍정적인 면을 의식합니다. 불안의 반대가 되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나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가계부가 부담이라면 쓰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기준은 나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인가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에게 있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분 좋은 상태로 있는 것. 긍정적인 소식이 날아든 것은 언제나 제 기분이 좋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특별히 노력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생각한다라는 행위는 좋은 기분으로 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용한 수단이 아닐까요? 사소한 일도 정말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즐겁다. 이런 좋은 기분으로 있는 것이 원래의 내 모습이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며 내가 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에게 전념하고 내가 기분 좋은 상태로 있을 것. 언제나 중심축은 나 자신입니다. 직감을 중시하며 지금 여기 눈앞의 일에 집중하며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존재하고 싶은 모습이며 살아가고 싶은 길입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사놓고 되게 가볍게 읽었어요.
첫인상은 제가 대충 읽었는지 참 내용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덮어뒀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도 심각하고 여러모로 집중이 안 되고 할 일도 많아서 제목부터 되게 간단해 보이더라고요. 1일 한 개 버리기.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책은 두고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건 버리기부터 감정 정리까지 마인드 컨트롤까지 이 작가분이 미국인이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사실 그런 가정이 요즘에는 많지만 그게 또 쉽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바빠서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고 그런가 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다고 해요. 상당히 힘들었을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 쉽게 읽히지만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 어떻게 극복해냈을지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요. 다시 읽으니까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도 되게 힘든 순간순간이 많았는데 이번 달은 이 책을 자주 들춰보면서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일 한 개씩 버리기로 쉽게 미니멀리즘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